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이제 비 소식이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비는 오는데 기온은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뭐 봄비도 아니고 비가 오는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올라간다니까 믿을까요 말까요? 어쨌든 간 좀 날씨가 좀 그래요. 뭐 환경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거기다 또 미국 대선까지 막 겹쳐갖고 막 헷갈리죠. 분명히 이제 뭐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데, 또 트럼프는 지금 소송을 걸고 있죠. 뭐 하여간 골치가 아파요. 근데 왜 미국 투표에 우리가 골치가 아플까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방위비가 5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5조를 방위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민초들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또 이 세금 문제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또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씩 신경을 써야 돼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이제 지난주에 마저 했던 거, 이제 마저 브레인을 할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에요. 읽어봐도 참 좋은 책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들도 선택한 책.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구별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챕터 4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유익하지 않은 결합, 그래서 뇌와 당분, 천연당이든 아니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 가지고 사실은 연료를 쓰거든요. 에너지를 쓰는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익하지 않다. 그게 천연당이래도. 그러면 원래 인류가 뇌세포가 활용을 할 때 당을 썼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방을 썼다는 얘기죠. 지방을 썼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 훨씬 이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크게 진화하는 거죠. 여기 이제 조그만 이제 로버트 루스티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소아 내분비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잠깐 있거든요. 진화론적으로 옛 선조들은 과일이나 벌꿀을 통해 1년에 몇 달 동안만 당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므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연은 당을 얻기 어렵게 했고 인간은 당을 얻기 쉽게 만들었다. 보세요. 그럼 원래 자연에서는 당을 얻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뇌는 에너지를 써야 됐고 뇌가 가동이 됐어야 되는데 무엇을 썼을까요? 지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팔레오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 식단으로 돌아가자는 게 팔레오 식단이거든요. 그럼 많은 거를 어디서 섭취를 해요? 지방이죠. 지방산에서 많이 섭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챕터 4에는 어쨌든 간에 천연당이든 아니든 뇌와 당분은 유익하지 않은 결합이다라는 챕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죠. 요즘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과당은 모든 천연 당류 중에서 혈당 지수가 가장 낮다. 과당은 과일에 있는 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연 당 중에서는 당도가 제일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과당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공된 과당을 충분히 섭취하면 더 장기적인 효과를 낳는다. 어쨌든 간에 당을 섭취하려면 뭐를 섭취하라고요? 과당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요즘이 또 과일 중에서는 어떤 과일이 이제 제철이 돼가는 거죠? 귤이란 말이에요, 귤. 근데 사실은 귤도 지금 나오는 과일은 아니죠. 조금 더 추웠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귤을 먹으면 살얼음이 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죠. 대부분 하우스 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먹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들이죠. 단순당, 스크루스, 그러니까 설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하고 또 밀가루에 들어있는 아주 단순당들이기 때문에 급격히 혈당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당류를 더 먹을수록 인체는 당을 지방으로 더 많이 전환하라고 지시한다. 당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당을 먹으면 특히 밀가루에 있는 당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한 느낌. 뇌에서 쾌감 호르몬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뭐 철학적으로 보면 공리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이 있었지만 결국 철학의 문제는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의 결국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한 거에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지 간에.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다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줄이는 게 사실은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책 페이지 132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한 줄이 있거든요. 길게 있는 것 중에 한 줄인데 몸에 쓸데없는 살이 붙을 때마다 뇌는 좀 더 작아진다. 살이 찌면 찔수록 뇌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당을 우리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챕터 5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유전적 운명을 바꾸는 법, 그래서 뇌의 재생 능력을 키워라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평생 총명한 정신으로 살도록 설계되었다. 근데 과연 그렇던가요? 총명하세요?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그죠? 뇌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건망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 때문에. 그 줄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성향에 거슬리는 생활을 한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은 대체로 우리의 유전적 소인과 맞지 않는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생활 방식이요. 몇 시에 주무세요? 일찍도 못 자죠.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대인들은 일찍 못 자요. 일찍 잘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거든요.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당도가 높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식습관을 들일 때 채소 막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해도 애들 안 먹죠? 왜 안 먹을까요? 씹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맛이 아니에요. 안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가 이거 먹으라고 권하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그건 실험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권하기 때문에. 3세에서 6세 아이들 영국에서 실험한 거였나? 하여간 그쪽에서 실험을 한 건데 유럽 쪽에서 유치원에 걔네들만 놓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다 깔아놓고 무엇을 제일 많이 먹느냐 했더니 걔네들은 이제 파스타, 빵, 두 번째가 채소예요. 세 번째가 과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일 때 딱 한 손에 잡아서 딱 한 입에 넣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먹는데 이거 먹으라고 자꾸 주니까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안 믿는구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도 부모가 이렇게 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네 인생 핀다. 그래야 네 남편 바뀐다. 했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죠. 왜요? 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안 들었죠. 똑같아요. 역사는 순환된다 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네가 그래 그냥 놓고 부모가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따라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콜라를 많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콜라를 많이 먹던 엄마가 먹는 거죠. 우리 장조카 얘기인데 저희 매형이 이게 좀 되게 좀 건강이 좀
나쁜 건 아닌데 좀 건강이 좀 약하세요. 위장도 안 좋고 하니까 맨날 밥 한 술에 물 한 모금 이걸 계속 보신 거예요. 술은 전혀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지금도 애들도 어릴 때도 밥 한 술에 물 한 모금 이 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뭘 안 먹는다. 그럼 엄마 아빠가 안 먹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육세포는 완벽하게 새 근육세포로 바뀌는데 15년이 걸린다. 뼈는 8년에서 1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진짜 생각을 골똘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는 게 내 세포를 결국은 그렇게 바꿔나갈 거니까. 그래서 살찌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뇌가 줄어들어요.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하는 줄 알았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20세기에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멋진 발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전에는 뇌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한번 형성되면. 그런데 가소성의 원칙이 발견됐죠. 그래서 뇌는 쓰면 쓸수록 뉴런을 새롭게 연결해서 계속 발전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발전될 수 있다. 아까 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왜 자꾸 태어날까요? 당신들이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진짜예요. 뭐 여기도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나는데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전자 표현을 조절하는 효소인 시루트윈 1이라는 효소 얘기가 나와요. 시루트윈 얘기는 또 제가 언젠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제 시루트윈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요? 기아 상태로 들어갔다고 할 때 딱 나와서 뭘 한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한 다음에 고장난 부위를 다 수리를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시루토닌도 안 나올 뿐더러 뇌도 작아지고 아주 불리한 효과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몇몇 분 빼놓고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있을까요? 거짐도 물어요. 물론 영양실조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본 사진 중에 하나 되게 놀란 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 가수 셀렌디엄? 걔가 아마 다이어트 해갖고 완전 해골바가지에 완전히 막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거식증 걸려가지고 그냥 살을 자기 뺀다고 빼다가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해골바가지에 가죽만 씌워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시루토닌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덜 먹어야 돼요. 이 시루토닌이 안 나오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징후로 불리는 그 효소가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결국 알츠하이머도 뭐에 걸리는 병이에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음식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근데 안 되죠. 나이 드시면 더 먹어야 된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점점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식사를 줄여나가야 돼. 식사 양을. 저도 계속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조금 안 되기는 해요. 워낙 많이 먹었던 거라. 아니 얼굴 빠지셨는데. 근데 이제 군것질은 안 하니까. 또 이 책에 이제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불행하게도 케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케톤 산증, 그래서 케톤이 많이 쌓이면 우리가 피가 오염돼서 사망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오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은 무엇으로 에너지원을 주 에너지원으로 썼다고요? 지방산을 썼던 거죠. 구석기 시대 이런 때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포화지방도 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포화지방 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 이왕이면은 좋은 지방산이 좋고
포화지방 쪽으로는 어떤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그런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심혈관계 질환을 안 일으키거든요. 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야식 이제 좀 출출할 때 그냥 그거 한 숟가락 먹는데 그러면 그냥 입고 또 잘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도 괜찮아요. 올리브오일도 관계 없어요. 들기름. 관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오메가 3고 포화지방 쪽으로는 코코넛 지금 포화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불포화지방들이고 올리브 오일이라는 오메가 3, 오메가 9 이쪽 계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포화지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명상도 좋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하여간 그래요. 이분은 이제 뭐 또 항산화제의 그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책에 실어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소비자들도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때때로 유전적 변형체, 그러니까 유전자 변화로 인해서 뭐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꼭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병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결국 발현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현이 안 될 수 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뭐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당신이 먹은 게 3대를 간다 해서 얘기했던 후성 유전학 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런 얘기도 언급이 돼 있고요. 챕터 6이 또 재밌는 얘기예요. 고갈되는 뇌에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글루텐. 진짜 글루텐이 이게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수도 없고 하여간 그래요. 셀리악병, 그다음에 발달지연, 학습장애, 틱장애, ADHD 위험 뭐 이런 것들 다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글루텐하고 또 자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가 글루텐 프리를 실천하고 그러니까 좀 근데 글루텐 프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빠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DHA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보충제를 같이 먹는 것만 해도 신경 쪽이나 심리,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 저자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먹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산균이죠. 네. 종합비타민제는 안 먹어도 어느 가정에 가나 유산균을 꼭 먹어요. 그 유산균 제제를 못 먹으면 뭐라도 먹여요? 요플레라 먹인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또 글루텐이 이게 우울증하고 직결돼 있다는 얘기. 또 책의 173페이지에 보면 처진 기분과 낮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처지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올린 것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콜레스테롤이 꼭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대신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1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울증은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의 52%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꼭 글루텐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심하다거나 기분이 오르락내락 한다 그러면 당도 체크해 봐야 되지만 얘가 밖에서 밀떡을 많이 먹고 다니는지 빵을 많이 먹고 다니는지 특히 여학생 애들은 뭐 여성분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학교 다닐 때도 주로 빵집에 많이 갔잖아요. 아니면 떡볶이집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밀가루죠. 지금은 이제 쌀떡도 많지만 뭐 40, 50대들은 전부 뭐였어요? 밀떡이었죠 대부분. 그런 걸 먹으면서 뭐 그렇게 또 밀떡을 즐겨 먹으니까 뭐가 없었어요? 식이섬유가 없어. 또 화장실 가니까 물도 안 먹고 그래서 노상 갖고 있는 게 태반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변비였죠. 그게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또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186페이지에 보면 복부가 커질수록 두통의 위험은 더 커진다. 복부가 커질수록 배통이 커지면 두통이 커진대요. 배가 커지면
예. 두통이 있을 때 우리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약에 의존하고 다음에 또 머리가 지끈거릴 거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복부가 커지면 두통의 위험성은 올라간다. 자, 그럼 두통이 심한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디톡스. 그렇죠. 복부살을 빼야 되겠죠. 디톡스도 관계없어요. 독소가 많으면 그 독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방을 늘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 지방을 늘리는 우리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봐보자고요. 자, 지방이 늘어나는 거.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저기 별내에 사는 저기 그 임모 씨도 그렇고 맨날 이 복부 지방이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지방이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대표적인 케이스 1번이 뭐예요? 술. 인슐린 분비잖아요. 인슐린 분비. 네.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도 포함되고 지금 어느 분이 용감하게 외친 술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뭐 떡도 포함될 거고 밥도 포함될 거고 빵, 뭐 국수, 뭐 이런 탄수화물 종류 쭉쭉쭉쭉 뭐 사탕, 뭐 탄산음료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다 당들 수치가 올라가니까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가 따라 올라간다? 지방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독소를 세포 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지방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죠. 현대인들 특히 그렇죠. 왜요? 책상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자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많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증조모, 고조모, 뭐 할머니 세대 농사 짓듯이 한낮에 태양볕 빼놓고는 내 나가서 호미질하고 잡초 제거하고 때 맞춰서 들어와서 또 밥해서 식구들 밥 먹이 그렇게 하냐고? 아니죠. 운동무지역이에요.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대사가 안 되는 대사장애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먹은 거에 비해서 많이 쌓일 수 있지만 최고로 차지하는 것들은 인슐린 분비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슐린 분비. 근데 드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뭘 드셨는지. 그럼 잘 돌이켜봐 보세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는 요거 하나 해당되네요. 요즘에 일이 밀식하니까 그러네요. 이거 유튜브 방송을 찍는데 막 죄송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지방을 없애려면 뭐 운동도 필요하고 독소 제거도 필요하고 뭐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단,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도 우리가 공복감을 안 느끼려면 식이섬유, 채소를 많이 먹는 것과 과일을 먹는 것과 아까 과당이 가장 안전한 탄수화물이라 그랬죠? 그럼 과일을 좀 먹는 것과 요즘은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인공적으로 너무 많이 길러내기 때문에. 그러면 공복감을 안 느끼려면 결국은 채소하고 식이섬유 종류하고 뭘 드셔야 되겠어요? 지방을 드셔야 되는 거야, 지방. 그랬더니 또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어떻게 해요? 야, 불금이다, 삼겹살 먹자. 그 지방 말고요. 그 지방에 뭐가 많아요? 항생제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건 어디에 해당돼요? 독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방이 또 쌓이게 되죠. 그런 지방 말고 아까 얘기한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뭐 들깨도 괜찮고 뭐 참기름도 괜찮고요. 올리브유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괜찮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름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포도씨유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옥수수유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도 올리브유로 하면 올리브유는 발화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200도만 안 넘어가면 파열이 안 돼요, 잘. 올리브유가. 그래서 200도 이상 안 넘어가는 기름으로 예를 들어서 살짝 나물을 볶은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올리브유를 쓰게 되면 기름이 산화가 안 일어나요. 200도 돼야 올리브유는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거는 안 그래요. 포도씨유도 이게 발화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볶고 할 때도 센 불이 아니면 올리브유를 쓰는 게 우리 몸에 훨씬 더 산화된 기름을 안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파스타를 먹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파스타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파스타가 그게 알리오 올리오잖아요. 알리오 올리오는 그냥 마늘하고 뭐죠? 페페로치노하고 그냥 딱 하나 들어가는 거 뭐예요? 스파게티 면만 들어가면 돼요. 세 개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써도 심하게 볶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늘 향이 배는 정도만 딱 하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 심혈관계 질환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발화점이 높은 올리브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산화된 기름들을 많이 먹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육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국민이 치킨이죠. 참 치킨을 보면 불쌍해요. 옛날에는 삼계탕 이렇게 하고 쪄 먹더니 그 다음에는 프라이드라고 튀겨 먹더니 그다음 어느 날은 오븐에 굽더니 어느 날은 또 양념을 묻히고 또 어떨 때는 똥집을 튀긴다더니 하여간 갖은 순환 시대를 달아가는 게 닭이죠. 근데 대부분 닭집에서 닭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이 뭐예요? 카놀라유죠. 카놀라유는 유채꽃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유채꽃으로 만드는 카놀라유는 100% 뭐예요? GMO 식품이죠. GMO 기름이에요. 그걸 계속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땡땡이라는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리브유 써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확실히 먹어보면 좀 깔끔하긴 해요. 근데 얘네는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 1회 기름을 갈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내 눈을 안 봤으니까 그렇다고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한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그럼 일주일 동안 200도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럼 산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200도가 안 넘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올리브유를 좀 쓰셔라. 그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 건강이나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올리브유는 꼭 이렇게 우리 들기름, 참기름 먹듯이 꼭 묻히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 끝났어요. 이 뒤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레인 브레인의 치료 방법. 치료 방법은 뭐예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지방이 쌓이는 게 이런 거니까 이걸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얘기한 게 뭐예요? 최적의 뇌를 위한 식습관. 그래서 첫 번째 단식, 두 번째 지방, 세 번째 필수 보충제를 먹어줘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길게 사료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없고요. 또 이제 뒤에 가면은 뇌를 조깅시켜라. 뇌를 조깅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머리를 흔든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양치질 하던 걸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고 이게 뇌를 조깅시키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로 신발을 먼저 신었으면 오늘은 의식적으로 왼발로 신어보고 그래서 자꾸 뇌를 가소성을 높여주는 게 그런 방법들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인슐린을 끌어올리는 생활을 우리 생활에서 좀 멀리 조금 지양하는 것이 앞으로 100세 시대 이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